조국 대표도 좀 옆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 말 나오실 것 이게 같았어요. 사면을 그렇게 해줬으면 민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정치인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좀 다니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하는 인간적인 도리, 그게 바로 염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시는 그런 행보였다. 윤재관 수석 대변인님 모셨으니까 조국 혁신당 관련 좀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 뭐 네.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 네, 조국 원장님의 행보가 굉장히 큰 관심사긴 네. 해서요. 조국 원장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큰 암덩어리다 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셨고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악수는 하겠지만 협치는 없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 좀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죠. 네. 왜냐하면 암세포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숙주에 붙어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의 뭐 소수 야당이라고 하시지만 100석 이상의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번째 정당이잖아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런 정당이 완전히 극우를 선언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당하고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과의 협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극우의 길로 완전히 치닫겠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전환길, 이번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망쳐놨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일정 정도 어려움을 처하는데 네. 대한민국 극우 세력의 이 영향력이 좀 있었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외교 방향까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겠다 생각입니다. 최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뭐 조국 지금 전 대표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 개원식에 안 왔을 때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아니 야당이 내가 가면 야유나 퍼붓는데 내가 거기 왜 가?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도 아니 도대체가 야당 보고 국회 갑니까? 그 뒤에 있는 야당 뒤에 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네. 그 국민들 상대로 가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어떤 굉장히 강성 보수 혹은 극우라고 얘기해야 되는 분들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해서 그게 이 당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장악을 했을 뿐이에요. 암덩어리니까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한 그럼 국민들 전체를 암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과하세요 말씀이. 좀 반박하실 부분이 그 40 몇 퍼센트, 42%였죠. 42%의 표를 주신 국민들의 뜻이 극우의 길로 가라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는 줘야겠다. 네. 그래야만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탄핵이 있었고 파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야 될 기존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런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전환길의 전행을 그냥 방치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반헌법 세력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이건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정말 좀 먹는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국민들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엇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각자 당의 주장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그 우리 이재가 대변인님 이제 조금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뭐 맞는 지적이시죠. 네. 아니 조국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 말 나오실 것 아니,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면을 그렇게 해줬으면 그 사면에 대해서 그 국민적 여론도 있고 민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사면 받자마자 저렇게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시면 민주당에서도 조금 좀 자중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 사면 복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합심해 주셨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모이겠지만 그래도 실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좀 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뭐 옥현진 대주교님 뵙고 김희수 재판관님 뵙고 그리고 5월 어머니의 이명자 관장님도 뵙고 하시면서 그때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감사함을 표하는 인간적인 도리, 그게 바로 염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시는 그런 행보였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조 전 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모습은 과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미래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행보를 할 것이냐, 어떤 모습의 정책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 미래를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오랫동안 또 정치 뭐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뭐 영어의 몸이 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답답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하는 발언들이라든가 행동은 좀 과해요.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서 그 무슨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 표지석 막 밟으면서 윤석열과 비슷한 운명일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2030에 대해서 70대와 마찬가지 극우화돼 버려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2030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식사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이 무슨 그 미슐랭 그 고기 한우집 가서 고기 못 먹을 정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다음에 된장찌개만 올려놓는다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우리가 언제 고기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너무 과하다,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발언도 또 아까 암덩어리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내 일각의 그 자중론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당끼리 그런 설명과 그 분석 가지고 이렇게 논평하듯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그런 의견들 다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참작해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12석에 있는 전 대표임에도 불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정치는 정치로 국민들께 그 보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신 거, 분명히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잘할 겁니다. 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우리가 그 정치가 꼭 지켜야 될 일, 정치의 본류, 거기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관심 갖기 싫은데 자꾸 관심을 갖도록 행동을 하시잖아요. 관심 발언을 가져주셔서 하시고. 고맙죠. 굉장히 조국 대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뭐 민주당 관심을 뉴스보다 갖고요.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예.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견제를 내가 지금 이게 그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뭐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 그리고 뭐 정당의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는 다른 사면 복권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사실상 상징을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사실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좀 계속 내리막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그래서 조 전 대표의 수감 기간 동안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당을 좀 재활성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재활성화되기 위한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네.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독도에 가 있다 아니면 해외에 가 있다 그러면 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특수성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되거나 했을 때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의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좀 뭐 일각에서는 합당론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경쟁하지 어떻게 않겠습니까? 보세요? 일단은. 근데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한테 빚을 많이 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기이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그거 처음에 했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미안하다고 그러고 네.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놓고서 다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판 선거판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으로서는 그 민주당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을 돕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 그러니까 사면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걸 받은 거지 무슨 혜택 받은 게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당은 경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함께 뭐 예를 들면 한쪽이 뭐 빠져주고 네. 근데 빠져주는 대가로 반드시 우리한테도 뭘 줘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실 거죠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조국 혁신당에 창당한 지가 1년 이제 5개월 네. 5개월 되는 동안에 뒤로 뭔가를 합의하고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는 일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아니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란이 네. 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의 문법 같으면 말 안 할게 하고 뒤에서 물밑에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물밑에서 아니면 뒤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들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나 정치는 결국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선택을 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정치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얘기 드리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의 것들이 많이 있고 저렇게 다니는 게 뭘 잘했다고 저렇게 다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치인이 이기 전에 어려웠을 때 감사한 일을 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직접 찾아뵙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상 주요 현안과 본인에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그것을 설안으로 생각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런 그 정치의 가장 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길에 정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뭐 거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정치문법을 달리 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원래 사실 출범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민 비조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거. 지민 비조라는 게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야합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이번에 만약에 그런 기조였으면 대선 후보에 후보를 내셨어야죠. 아니 정당이 왜 후보를 안 냅니까? 후보 안 내고서 민주당에다가 야 우리가 안 내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지금 이번에 그 사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뭐 예를 들면 조국당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정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분명히 각 당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고 민주당과도 뭐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예.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절대 국민의힘 좋은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경쟁들은 민주당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두환 비석 5.18 구묘역에 있는 전두환 비석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판단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밟고 지나가신 길이고요. 전두환과 윤석열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그 총뿌리를 겨눴던 독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격퇴시켰던 것이고요. 그러한 역사로 봤을 때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도 역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토를 다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그러시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원장님의 다음 행보 모두가 관심사인데 두 분이 이제 다음에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좀 두 분 어떻게 보시며 만약에 붙는다면 누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요 너무 가정에 기초해서 하는 질문이어서 그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하든 그냥 그 말장난 비슷한 거여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천은 사실상 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공천 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럼 조국당이야. 그 조국 그 대표의 개인당 비슷하니까 당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전당대회도 안 치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당을 잘 해보셨으니까 김정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조국 전 대표 2심이 끝나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표가 언제든지 부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당대회 할 때 1등 최고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당원이 동의하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계속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그 지도부가 계속적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이번에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분명한 건 조국 없는 조국당은 없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